서울 강남 오피스 빌딩에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이사장이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 계단을 오르는데 묘하게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갑자기 전기가 나간 것처럼 뚝 끊어진 소리.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소름은 제대로 돋았습니다. 정말 옆에 사람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혼자였다면 도저히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엄두는 물론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전 계단 난간을 잡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혹시 손전등 불빛이라도 보일까 하여 위쪽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도 갑자기 멈췄고 고요한 정적뿐입니다. 올라가 봅시다. 이사장의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셋은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우리 셋의 발자국 소리만 저벅저벅 들렸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날은 덥고 숨도 막히고 오늘 13층까지 몇 번 오르내렸는지 팔다리도 후들거리고 몸이 푹푹 처졌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 드디어 13층이었습니다. 후들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비상문을 열고 안쪽으로 진입 성공했습니다. 그날따라 비상문 손잡이가 매우 차가웠습니다. 상대적으로 날이 너무 더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유독 쇠로된 그 문 손잡이만은 마치 냉장고 속에서 갓 꺼내 너름덩이를 만진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히 느껴집니다. 이사장이 선두를 맡고 저는 중간, 조 대리는 후면을 맡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보니 역시 13층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헛기침을 한번 하고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러보니 문이 열립니다.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빈 공간만이 우리 눈에 들어왔죠. 눈부신 형광등 불빛 때문에 잠시 눈이 부셨지만 말입니다. 이 영감, 어디 갔나? 화장실인가? 이사장이 화장실을 말하면서도 흠칫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왜 화장실 칸에서 기절한 채 나자빠져 있었는지 아직까지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김 과장, 화장실 한번 가보자. 김 과장, 이런데 일가견 있잖아. 이제 저를 앞으로 슬쩍 들이밀면서 뒤로 물러납니다. 일가견은 무슨 일가견. 애써 심호흡 한번 하고 화장실 문을 열고 씩씩하게 들어갑니다. 안은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이쪽 화장실은 건너편 도시의 불빛들이 간간히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한 어둠은 아닙니다. 불이 꺼져 있어도 사물식별은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먼저 본 이사장처럼 화장실 칸에 있을까봐 한 칸씩 전부 문을 쾅쾅 소리내며 열어보았습니다. 마지막 문을 열고 난 후 한숨을 내쉬며 제가 말했습니다. 화장실에는 없네요. 도대체 어디 가셨지? 이 영감 뭘 하나? 도대체? 조 대리의 짜증 섞인 소리를 뒤로 갑자기 텅 하는 큰 소리가 우리 세 명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동시에 화장실을 뛰쳐나온 우리는 비상계단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자동적으로 뛰게 되더군요. 아까 그 소리는 문이 강하게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뛰니 다 같이 덩달아 뛰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도착하였기에 있는 힘껏 비상문 고리를 틀었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리더군요. 머리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이곳에서 한시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냥 1층에 내려가서 기다리든지 그냥 갑시다. 조 대리는 안절부절 못하고 얼굴에는 짜증이 팍팍 묻어 나왔습니다. 제가 위쪽을 향해 수차례 있는 힘껏 고함을 질렀으나 으스스한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에 떨어진 기분이랄까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폐가 말입니다. 원래 좁은 공간이 무서움을 자아내게 하지만 수십 층이 넘어가는 이런 엄청나게 큰 공간에서도 환경만 조성되면 공포감이 절로 생겨나는구나 싶었습니다. 만약 옆에 두 사람이나 있었기에 망정이지 홀로 이런 곳에 있었다면 정말 미쳐버릴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만큼 오싹한 한기와 공포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럼 비상계단문 잠그고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자. 이사장의 말에 우리는 모두 동의하고 비상계단을 잠근 뒤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알 수 없는 걱정이 모두의 가슴에 메아리 쳤지만 지금 그런 것을 일일이 따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띵 하는 청명한 소리가 복도 전체로 퍼졌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 나는 전자음이었죠.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우르르 뛰어갔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우리는 누구랄 것도 없이 동시에 엘리베이터 번호를 쳐다보았습니다. 14층, 15층,
16층 엘리베이터는 위쪽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타이밍 한번 기막히게 움직이는군요. 마치 누군가 우리를 보고 놀리고 있는 듯이 말이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희 아저씨 위층에 올라가셨나 보네. 영감 오지랖도 넓네. 위층에는 뭐하러 올라간 거야? 우리 세 명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은 바짝바짝 타고 더위에 땀이 등줄기를 타고 불쾌할 정도로 끈적끈적하게 전신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긴장되고 초조할 때는 담배가 제일이라 제가 한 대 꺼내 물었더니 다들 담배 한 대씩 입에 물었습니다. 이 영감 도대체 몇 층까지 올라간 거야? 엘리베이터는 멈춤 없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당시 이 건물이 몇 층짜리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기억으로는 30몇 층쯤 되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물론 이 건물은 지금도 당당히 서 있는 현존하는 건물입니다. 모 증권사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도 있으나 그때 아마 거의 꼭대기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맨 위층에는 왜 올라갔지?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 사장과 조 대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황당하게 말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가 무심히 이 말을 꺼내놓고 보니 완전 소름이 쭉 오르는 것이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놀란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에 주인은 삽시간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절 쳐다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 지금은 절대 하지 마. 이 사장이 정색한 표정으로 말하자 갑자기 무안해지더군요. 당시 기억이 너무 가물하여 몇 층까지 이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위로 한참이나 계속 올라갔습니다. 가정하에 38층에 멈췄다고 해두죠. 영감 도대체 뭐하러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난리야. 조 대리는 속이 타는지 짜증난 얼굴로 말했죠. 곧 내려오겠죠. 여기서 멈추면 같이 타고 내려가면 그만인데. 제가 모두를 안심시키려고 약간의 웃음 섞인 투로 내뱉었습니다. 역시 건장한 남자 3명이 모여있다 보니 무서움이랄까 그 공포감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죠. 전 계속 조금 전 이 사장이 왜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는지 그것이 정말 궁금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엘리베이터는 계속 내려왔고 우리가 있는 13층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전 꽁초가 거의 다 된 담배를 검지로 힘껏 튕겨서 불통을 털어내고 그냥 버리기 뭐해서 꽁초를 손가락으로 동그랗게 베베 말고 있었죠. 팅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13층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밝은 빗줄기가 우리가 서 있는 복도의 어둠을 가르고 뿜어져 나왔습니다. 모자를 비스듬히 올려쓰고 얼굴에 완전 땀으로 범벅이 된 수희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그때 수희 아저씨의 모습은 거의 넋이 나간 상태였죠. 심지어 손에 들고 있는 손전등에 불도 끄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환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이죠. 아니 아저씨 13층 문 잠그러 올라가셔놓고 꼭대기까지 왜 올라가셨어요? 조 대리의 핀잔도 이 얼빠진 수희 아저씨에게는 무음으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후다닥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1층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엘리베이터는 아래로 움직여 나갔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제 바로 뒤에 수희 아저씨가 있었는데 제가 잠시 살짝 뒤를 돌아보았죠. 그때 그 표정, 마치 못 볼 것을 봤을 때 인간이 지을 수 있을 법한 그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침묵만이 좁은 엘리베이터 안을 감쌌습니다. 막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마자 3명은 우르르 튀어나왔습니다. 현관 밖까지 빠른 걸음으로 빠져나온 우리는 도시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겨우 제정신으로 돌아온 듯했습니다. 그런데 수희 아저씨가 현관문을 거칠게 잠그더군요. 우리는 그 행동을 무심히 지켜보면서 이 사장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당직 아니세요? 문을 밖에서 잠그시면 어떻게 들어가시려고요? 오늘 여기 못 있습니다. 내일 아침 동트면 올게요. 그때까지는 올 사람도 없는데. 조 대리와 저는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죠. 이수희 아저씨도 무언가 보았구나 하고 말이죠. 우리 3명은 활기찬 도시의 네온사인 아래 서 있는 동안 수희 아저씨는 뭔가에 쫓기는 듯 문을 잠그더니 한번 인사하고는 후딱 자리를 뜨셨습니다. 지나가는 수많은 인파 속에 섞여 들어가면서 좀 전에 겪었던 그 소름 끼치던 장면들이 하나둘 잊혀갔습니다. 온몸은 이미 땀으로 샤워를 한 상태였고 솔직히 오늘은 좋은 곳에서 술 한잔할 걸 예상하고 왔지만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진이 몹시 빠진 상태라 차를 운전해서 멀리 나가기도 귀찮고 그래서 누구랄 것도 없이 바로 의견 일치했습니다. 이 근처 고깃집이나 가자고 말이죠. 마침 눈에 띄는 조그만 구이집에 들어갔고 술이 나오고 고기에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소주가 맥주처럼 시원하게 목구멍을 타고 졸졸 흘러가자 기분이 싹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조금 전 있었던 일들이 이때다 하고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음식 먹을 생각도 잊은 듯 수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자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없다, 있다라는 찬반론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의 경험거리가 된 일인 것뿐이었죠. 살다 보면 별 희한한 일을 다 겪어본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처음 도착해서 아주머니들 퇴근하실 때 엘리베이터가 10,000원이라 다음 것을 타려고 기다리는데 그때 천장에서 쑥 내려온 그 머리통. 이 빌딩에 들어선 순간부터 솔직히 느낌이 별로였습니다. 소장의 말로는 그 엘리베이터만 유독 고장이 잦았다고 했던 말. 그리고 수리부를 불러서 수리했건만 또 고장이 난다고 했던 말. 즉, 그 엘리베이터는 잦은 고장이 있었던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건물은 막바지 인테리어만 남겨놓은 거의 완공된 건물이었고요. 이사장이 인테리어 책임자였고 이제 공사도 거의 끝나가서 가을쯤 입주 예정인 건물이었죠. 전 솔직히 그런 경험이 좀 있어서 별반 무리 없이 이사장이 계신 곳까지 갔었고 다음에 조 대리가 이사장을 찾으러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그게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조 대리가 본 벽면을 타고 기듯이 움직이는 것도 형태의 무언가도 사람이라면 불가능할 텐데 말입니다. 우리의 이사장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 사무실이 20층이라 잠시 두고 온 열쇠를 가지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13층에 엘리베이터가 서더니 별짓을 다해도 꼼짝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계단이라도 타고 내려가려 엘리베이터를 내렸는데 마침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로 들어갔답니다. 먼저 말했듯이 그쪽은 맞은편 도시 불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빛이 없어도 움직이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사장은 소변을 보고 돌아서는데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원한 바람이 갑자기 뒷덜미로 쏟아져 들어오기에 무심코 뒤로 돌아봤는데 유리창에 웬 사람이 매달리듯이 안이 붙어 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말이죠. 그걸 보고 경악하고 뒷걸음질 치다가 첫 번째 칸 쪽으로 넘어졌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없다네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했던 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정말 울고 싶더라고. 이 사장도 제가 알기로는 강심장 하시는 분이고 담력이 아주 좋으신 분인데 환경이 그 정도쯤 되다 보니 아무리 강심장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다음 조 대리와 제가 올라와서 이 사장을 발견한 것이고요. 아마도 이 사장이 너무 놀라 몸의 균형을 잃고 첫 번째 칸 쪽으로 쓰러지면서 강하게 머리를 부딪혀 기절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술 마시던 당시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아픈 내색도 없었고요.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야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알아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도대체 왜 그 존재가 이 준공도 덜 된 빌딩에 새들어 사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했지요. 근데 우리 소장 말이죠. 한번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소장이 새로 왔다고 나도 듣긴 들었는데. 사장님, 우리 처음에 올 때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웬만하면 야간 작업은 하지들 말라고 했던 거요. 뭔가 사건의 실마리가 엮여가는 것 같았지만 시간은 벌써 12시가 가까워지는 관계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 건물을 벗어날 때가 제가 기억하기론 10시 가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원래는 좀 좋은 곳에 가서 양주 마실라 했는데 아쉬웠습니다. 조금 전에 황당한 사건을 겪다 보니 생각이 싹 달아나고 그냥 쓴 소주가 생각난다고 해서 의견 일치를 보고 구이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대충 자리 정리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섰습니다. 당시 막 12시를 넘기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술을 그렇게 마셨는데 이 사장은 기필코 차를 움직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는데 걱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한다고 많이 마시지는 못해서 조금 얼큰이 취기가 오른 상태였습니다. 다시 그 건물로 들어섭니다. 일터다 보니 당연히 이곳 빌딩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빌딩 자체가 조금 많이 어두운 대리석 빌딩이고
세워진 장소도 주위에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 혼자 우뚝하니 서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을씨년스럽게 보입니다. 주차장을 가려면 건물 입구 부분을 지나쳐 좌측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건물 지하 주차장은 아직 오픈되지 않았고 건물 좌측 빈 공터에 차를 주차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지금 그곳은 주차장이 아니라 벤치와 간이 쉼터로 만들어져 있지만 말입니다. 당시는 아직 공사 완공 전이라 일부는 그곳을 주차장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세 명이 막 건물 초입부로 들어섰습니다. 정말 을씨년스럽고 오싹한 기운이 솔솔 뿜어져 나옵니다. 솔직히 열대야로 몸서리 쳐지는 계절인데도 정말 이곳은 오싹한 느낌이 절로 나오더군요. 세 명은 건물 입구 부분을 애써 무시하고 좌측으로 걸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한여름 밤바람이 우리를 강하게 스치고 지나갔죠. 머리칼이 싹 곧두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세 명의 귓전을 파고드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래 끓는 듯한 비명소리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아악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간 전 팔뚝으로 전해지는 끊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팔뚝을 누가 꼬집는 듯한 고통에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비명을 듣고는 조 대리가 너무 놀라 옆에 서 있는 저의 팔뚝을 소나기로 꽉 움켜쥐었는데 얼마나 세게 움켜쥐었던지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습니다. 제가 뿌리치니 조 대리가 휘청거리며 나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힘이 완전 헐크가 제 팔뚝 쥐어뜯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른 비명은 팔뚝 잡혀서 아파서 지른 비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비명 소리에 더 놀란 모양입니다. 한동안 세 명이서 우엉좌엉했고 전 팔뚝 잡고 쪼그려 앉아버렸죠. 너무 아팠습니다. 조 대리는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이사장도 보니 넋이 나갔고 비명소리의 출처는 볼 것 없이 건물 안에서 나온 것이었죠. 제가 엄청난 고통이 있었기에 정신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위는 엄청 어두운 상태였고 가로등 불빛만이 유일한 빛인데 서로가 서로를 쳐다봐도 얼굴 형색도 구분하기 힘든 환경이었죠. 제가 두 사람을 잡아 끌고 밝은 빛이 있는 건물 입구까지 데리고 나온 후 세 명은 멀찍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건물 안은 고요했죠. 아무런 빛조차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희가 문 잠그러 가지 않았나? 당시의 현관문은 정식 열쇠로 잠그고 바깥 손잡이 부분에는 쇠고리를 엮어서 자물통 열쇠를 이용한 이중잠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수희 아저씨가 쇠고리를 문 손잡이에 돌려 매고는 아주 큰 자물통 열쇠를 걸어서 잠그는 것을 분명히 봤거든요. 이사장이 가리킨 곳은 정확히 그 쇠고리가 걸쳐진 부분이었는데 풀려 있더군요. 누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네요. 비명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이 지른 것이네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었죠.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시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더군다나 우리는 신체 건장한 남자들이고 하니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날도 더운데 이게 무슨 일이야? 조 대리가 투덜투덜거렸지만 지금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하죠. 푹푹 찌는 열대야와 거기에다 쓴 소주 몇 잔씩 발라놓았으니 얼마나 더웠겠습니까마는 지금 순간만큼은 그 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식을 못했죠. 오싹한 바로 그 하나가 모든 걸 삼켜버렸죠. 이사장이 앞장서서 입구 쪽으로 가니 확실히 누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쪽은 이미 소등하고 나왔기에 어둠뿐인데 그때였습니다. 막 들어서는 우리 눈의 어둠을 가르는 몇 줄기 빛의 움직임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손전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빗줄기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들어서 정면에서 좌측 복도 쪽에서 반대편으로 나오고 있었죠. 손전등이라고 생각한 불빛이 심하게 좌우로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바닥에서 떨어져 뒹구는 것 같았죠. 정말 시커먼 어둠 속에서 그 손전등 빗줄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발을 건물 안으로 넣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 무더위에 건물 안에서 딱 하니 에어컨도 없는데 차가운 바람이 휙휙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찰나의 순간이었죠. 생각이 많으면 몸이 피곤합니다. 정신도 피곤하고 차라리 부딪혀 보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옆에 사람이 그것도 건장한 남성이 있으니 이게 몇백 마디 응원의 말보다 훨씬 안정감이 들었죠. 세 명 다 그런 생각인지 무섭게 억누르는 공포감보다 일종의 호기심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이 발동된 거죠. 어처구니없게도 말입니다. 일단 들어가 봐야 하는데 혹시 도둑이나 강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쇠고리가 절단된 것은 아니고 자물쇠를 열쇠로 연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열쇠를 가진 사람은 소장하고 수위니까 분명 아까 그 수위 아저씨인 것으로 거의 확신은 하고 있었습니다. 소장이 이 시간에 여기 올 리는 없고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경찰에 신고하기도 그렇고 일단 확인하고 정문 로비에서 복도 쪽으로 꺾어지는 부분까지 접근했습니다. 제 운동화가 매끈한 대리석 바닥에 비벼대며 내는 소리. 이 소리가 정말 죽음이더군요. 살짝 발 뒤꿈치를 들고 걸었는데도 주위가 워낙 고요하다 보니 신발 밑창 고무가 부대끼는 소리가 아주 소름 끼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은 계속 이리저리 확확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전원 스위치 어디 있나요? 글쎄요. 한 번도 켜본 적도 없고 생각 없이 다녔던 터라 스위치가 어딨는지 모르겠네요. 대충 전원을 올리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은데 아무도 전원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더군요. 그러면서 딱 코너를 돌았는데 손전등 불빛이 마치 어둠 속으로 쭉 빨려가듯 다시 비상계단이 있는 복도 쪽에서 쫙 펴지는 겁니다. 머리칼이 완전히 곧두서고 옆에 사람이 없었다면 정말 비명을 내질렀을 텐데요. 세 명이 그 자리에서 딱 얼어붙었습니다. 사람이 흔든 것은 아니라고 느껴서 손전등이 순간 이동을 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쪽에서 쏟아져 나왔던 불빛이 우리가 코너를 딱 돌자마자 훅 꺼지듯 사라지더니 비상계단 쪽 복도에서 그 빛이 다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먹은 술은 이미 몸에서 알코올이 한 방울도 안 남고 완전히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 시베리아 벌판인 것 같은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거기 계세요? 조 대리가 목청껏 쇠쳐보는데 그 목소리에 공포감이 여실히 배어 있었습니다. 차마 그 비상계단 쪽 복도 코너를 돌기가 너무 싫어서 다들 주저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조 대리가 몇 번 불렀으나 그 요상한 메아리만 복도를 타고 넘어왔죠. 메아리 때문에 정말 으스스함이 배가 됐죠. 가봅시다 라고 이사장이 말하고 저의 팔을 낚아채는데 날 방패로 내세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 말도 못하고 등 떠밀려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길, 이것은 특공대가 테러리스트가 점령한 건물 안으로 인지를 구하기 위해 진입할 때보다 더 긴장감이 100배입니다. 특공대는 산사람 잡지만 저희는 산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손전등 불빛이 누가 막 장난치듯이 이리저리 마구잡이로 잡고 흔드는 것 같아서 얼마나 소름이 돋고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수희 아저씨 나이가 50줄 후반쯤 되신 것 같으셨는데 손전등 들고 장난치실 나이도 아니고 더군다나 일요일 밤 12시 넘은 빈빌딩 건물 안에서 저렇게 손전등 휘휘 돌리면 정상병자일 텐데요. 코너를 돌기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모서리까지 근접했는데 뒤에 이사장하고 조대리는 벽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제 다리는 후들거리고 오줌 마려운 느낌이었습니다. 뒤에 그나마 남정네 둘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혼자라면 절대 이집 못합니다. 저도 담력이 워낙 강한 사람 중 하나라고 자부하지만 그때의 환경적 구도는 사람을 완전 미치게 만든다니까요. 그 코너 돌면 비상계단까지는 적어도 10m가 되었고 심호흡 한번 하며 확 돌아 나왔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역시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약간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던 터고 손전등 불빛이 있어 나서 어렵지 않게 반대편 상황을 볼 수 있었죠. 손전등은 정확히 비상계단 문틈 사이에 끼어져 있었고 높이는 제 배꼽 정도 높이였습니다. 그 손전등이 문틈에 끼어서 상하로 까딱까딱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 포함 세 사람이 그 광경에 할 말을 다 잃고 아닌 억시 나가버렸습니다. 어떤 비명을 지를까 뇌 속에서는 검색을 하기 시작했고 그 움직임이 아직도 뇌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데 사람이 움직여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정말 확실합니다.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50대 아저씨가 12시에 빈 건물에 손전등 들고 들어와서 비명 지르고 장난을 치는 게 말이 될까요? 빨간색 배터리 무식한 거 들어가는 그 손전등은 무게가 있어서 그게 문틈에 끼어 버티려면요. 사람이 잡고 있거나 매달아 두거나 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불규칙으로 천천히 까딱까딱 하다가 갑자기 확 꺾이듯 움직이는데 비명은 안 나오죠. 돌아서 뛸까? 제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벌써 정신은 육체를 이탈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설명은 길어도 찰나의 순간인 것은 아시죠? 다음은 뭐겠어요? 세 명 중 누구 하나가 어떤 행동을 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역시 조대리가 선방을 야무지게 날려주셨습니다. 저게 뭐야, 누구야?
조 대리의 경악성에 가까운 비명에 저는 그 손전등 너머로 무언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파악했죠. 딱 잘라 설명하자면 시커먼 형체가 사람 형체라는 것은 완전히 인식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 시커먼 사람 형체가 문틈 너머로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사람 형체인데 어딘가 약간 불균형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팔이 요상하게 길어 보이는, 아니 만세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머리가 안 보이고 팔만 길어 보였습니다. 팔이 길다고 해야 하나? 아니, 다리였습니다.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건가? 제가 본 형체는 물구나무 선 사람이 문틈 뒤에서 매달려 있는 모습. 아니 허공에 물구나무 선채로 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새끼가 손전등을 물구나무 선채로 머리로 치고 닫고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지듯이 물러났는데 등짝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엉겁결에 물러나면서 뒤쪽에 있는 이사장이랑 부딪히면서 몸이 기우뚱거리며 확 쓰러졌습니다. 뒤에서 이사장도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 솔직히 얼이 빠져 있어서 제가 넘어지자 도미노처럼 3명이 우당탕거리며 넘어졌죠. 조 대리가 처음 비명 지르고 다들 그거 쳐다보고 제가 비명 지르고 다들 넘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아마도 3초 정도도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은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아마도 공감하실 듯합니다. 특히나 비상계단문 자체의 페인트 색깔이 미색이라 불빛에 묘하게 반사되어 그 모습이 어느 정도 사실감 있게 잡혔거든요. 제가 조 대리가 말하기 전까지 순간적으로 손전등 불빛만 쳐다보다 전체적인 화면을 인지 못했는데 조 대리가 말하고 난 다음 시선을 확 돌리자 그 새끼의 엽기스러운 모습이 들어온 겁니다. 다들 넘어졌는데 일어나는 속도는 슈퍼맨이 지구 7바퀴 반 돌고 오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났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 무슨 노뚜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후다닥 일어나며 시선은 그 손전등에게 박혀 있었죠. 갑자기 불빛이 아래로 확 떨어지며 깜빡거리면서 어둠과 불빛이 교차했고 플라스틱과 돌이 부딪히면서 나는 듣기 거북한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불빛이 사방으로 어지러이 휘둘리더니 순간 딱 고정된 것처럼 정지됐죠. 비상계단 중간쯤에 매달려 있던 손전등이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미친 듯이 춤추던 불빛도 순식간에 멈춰버렸고 우리 3명도 찾아온 정적과 함께 순간 정지 상태였죠. 물론 제 눈에 또 다른 형체가 잡히기 전까지는 말이죠. 문틈 그러니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진짜 사람을 보았을 때 말이죠. 수희 아저씨였습니다.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했죠. 조금 전까지 불빛이 높아서 아래는 어두워서 순간 몰라봤는데 그 문틈에 이미 수희 아저씨가 쓰러져 기절해 있는 상태였죠. 건물 구조상 우리가 처음 비명을 들었을 때 건물 모서리 부분쯤에 왔을 때였는데 바로 이 비상계단이 있는 곳이 모서리 부분쯤이죠. 우리가 들었던 비명은 수희 아저씨가 지른 비명이었고 지금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빛은 고정됐고 그 뭔가는 갑자기 벽 속으로 꺼졌는지 보이지도 않고 빛은 아래쪽으로 한쪽 벽을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위쪽은 사실 식별이 불가했죠. 하지만 쓰러져 있는 사람이 수희 아저씨임을 확인한 이상 그냥 두고 갈 수는 절대 없겠죠. 정말 방금 전에 상황이 도저히 뇌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어쩌면 배트맨 같은 용기가 솟아오르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먼저 아저씨 쪽으로 움직이자 다들 따라오는데 조 대리 딸꾹질 소리였습니다. 놀란 토끼누는 그렇다 치고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으면 딸꾹질까지 할까 싶어 안쓰러웠습니다. 이 조용한 복도를 울리는 딸꾹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저희 그때 술 좀 많이 마셨거든요. 다들 취기가 올라온 상태였는데 정말 술 언제 마셨다는 듯이 정신이 말똥하다 못해 시신경이 오감이 데어데블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지금에서야 이렇게 재미있게 상상하면서 쓸 수 있지만 그때 그 상황은 완전 기절이냐 아니면 정신줄 붙잡고 못 볼 걸 계속 보느냐의 기로에 선 미치도록 환장할 순간이었죠. 뽀작뽀작 제 신발 소리와 딸꾹딸꾹 조대리 딸꾹질 소리가 섞여서 묘한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경각심과 빨리 상태를 보고 신고하던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공포감을 살짝 밀어내더군요. 귀신보다 산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느낌의 말이죠. 조금 전에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 발짝 다가갈수록 옆에 사람이 없었다면 절대 하지 못한 울트라 초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거의 다가갈 때 조대리가 떨어져 있는 손전등을 주워들었고 딸꾹질 해대면서 이사장은 쓰러진 수희 아저씨를 살폈습니다.
저는 수희 아저씨 넘어 비상계단 안쪽으로 들어섰죠. 멀리서 볼 때는 손전등이 문틈에 끼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문틈이 아니라 문이 상당히 열려져 있는 상태였죠. 문틈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지금 와서 보니 각도 차이지 한쪽 문은 거의 45도 이상 열려진 상태였죠. 그 사이에 수희 아저씨가 쓰러져 있었는데 몸의 상당수가 비상계단 안쪽으로 쏠려 있어서 우리가 미처 발견 못했죠. 물론 손전등이 이 틈새에 어떻게 고정되어 있었는지 미스터리였고 그 물구나무선 사람인가 그걸 들고 있었다는 것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아저씨가 좀 체구가 있으신 분이라 이사장 혼자 못 들어서 조 대리랑 같이 양쪽으로 어깨 동무하고 들쳐매고 로비 쪽으로 나갔고 저는 손전등 받아 들고 재빨리 비상계단 문 닫고 안쪽에서 확실히 잠금쇠 돌려서 잠가버리고 따라 나왔죠.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픈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손전등을 앞으로 비추면서 전진했습니다. 마치 전장터에서 부상병을 메고 적군이 쏘아대는 총알을 뚫고 후퇴하는 기분이랄까요. 로비 쪽에 나와서 제가 손전등으로 이리저리 비춰보니 청소도 구함하고 아주머니들 작업도구들 하고 이 틈에 PT병 몇 개가 보입니다. 아마도 날이 더워서 음료수를 담아둔 병 같은데 병 마개를 열고 냄새를 맡아보니 물 냄새가 납니다. 손바닥에 살짝 부어보니 괜찮을 듯 싶어서 아저씨 얼굴에 대고 살짝 부어보고 입속으로 부었습니다. 숨은 쉬는지 혹시 어디 심하게 부딪힌 곳은 없는지 살펴보니 별 이상은 없는 것도 같았습니다. 몇 번 물 좀 부으니 아저씨가 정신을 부스스 차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몇 번 멈추지 않을 듯한 긴 기침을 계속 해대더군요. 이사장이 등을 두드려가면서 심호흡하시라고 고함을 계속 쳤습니다. 일단 아저씨가 무사하다는 생각에 일단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스위치, 불 켜는 스위치 어딨어요? 조 대리의 고함 소리에 아저씨가 로비에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돌아가니 역시 두꺼비 집들이 우수수 있는 단자함이 있었죠. 그리고 다행스럽게 스티커로 일일이 어떤 스위치인지 써놨더군요. 제가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춰서 스위치를 찾아내서 켰죠. 불이 반짝하고 환하게 들어오자 마치 하늘에서 한 줄기 서광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듯한 느낌이 이 느낌일까요? 수희 아저씨가 완전히 정신을 차릴 때까지 한동안 말없이 이리저리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조 대리하고 계속 비상계단 쪽 복도를 바라보면서 수근덕거렸고 조 대리는 다행히 물 좀 들이키면서 딸꾹질을 먹는 듯했죠. 그리고 서로 한 대씩 물었는데 담배 맛이 정말 기막히게 맛있었습니다. 그때 그 담배 맛, 죽을 때까지 못 잊을 맛이었죠. 담배 한번 쭉 뿜어주니 공포고 뭐고 세상이 다 시원했습니다. 쭉 뿜어져 나오는 연기 속의 내면의 고독들과 그 찌꺼기들이 함께 배출되는 것 같아서 늘 담배를 끼고 살았습니다. 이사장은 수희 아저씨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돌려 놨는데 문제는 갑자기 아저씨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5분 10분 아무리 말려도 시간은 12시 반을 넘어 1시로 가고 있었죠. 공사 중인 빈 건물에 웬 50 넘은 사람이 서럽게 대성통곡해대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가만히 아저씨 쪽으로 가면서 느낀 거지만 저도 술을 먹었지만 아저씨한테 술 냄새가 완전 진동을 해대는 겁니다. 이건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술통에 옷 입은 채로 풍덩 뛰어들었다가 나온 사람처럼 말이죠. 뭔가 서러운 게 복받쳐 올랐고 거기다 술 기운까지 협조해대는 마당에 울기 시작한 것 같았는데 이사장이 한참을 얼르고 달래서 겨우 정신을 차린 아저씨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죽였어. 뭔가 횡설수설하는 말 속에 죽였다는 말이 그리도 섬뜩하게 다가오더군요. 그리고 뒤따라서 이 사람도 뭔가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궁금증이 밀려왔습니다. 조 대리와 저는 순간적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뭔가 요상한 느낌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죠. 내가 죽였다는 말은 이 사람이 혹시 살인을 한 것을 술기운에 고백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그렇고 이 사장도 조 대리도 내가 죽였다라는 그 말 때문에 온몸이 경직되어 버렸죠. 하지만 뭐라고 딱히 나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단 술 마시고 헛소리 한 거라고 생각도 들고 진짜 살인범이라면 이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람 지금 추궁할 수도 없고 뭔가 어찌해야 할 방법도 안 떠오르고 해서 일단은 수희 아저씨가 그리 중한 상태가 아니고 멀쩡한 상태임을 파악한 우리는 일단 이 요상한 건물을 나서고 싶었습니다. 시간도 시간인 만큼 이제 들어가 쉬고 싶었습니다. 일단 수희 아저씨 먼저 택시 태워서 돌려보내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심정뿐이었죠.
우리는 대충 정리하고 소등하고 이제 정신 좀 추스린 수희 아저씨 데리고 정문 밖으로 나왔죠. 문 잠그고 쇠고리 다시 감아서 자물쇠 채웠습니다. 아저씨 열쇠 가지고 계시죠? 열쇠 한번 줘보세요. 그 자물쇠가 좀 구식 자물쇠라 보통 꾹 누르면 철커덩하고 잠기는 게 아니라 누른 상태에서 열쇠를 돌려서 잠그는 구식이라 잠그려면 열쇠가 필요했죠.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아저씨가 여기저기 뒤적뒤적 하더니 열쇠 떨어뜨린 것 같은데 아까 비상계단 쪽 그 문 잠그려고 하다가 아니 그 문은 열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잠그면 되는 문인데 글쎄 나도 경황이 없어서 그때 떨어뜨린 게 분명한데 또 거기를 갔다 오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그거 많이 봐왔다고 해서 괜찮은 거 아닙니다. 이사장 말. 조 대리. 김 과장님하고 갔다 와. 지들은 밖에 있고 둘이 가라고. 사장이고 뭐고 지금 당신 같으면 거기 또 가고 싶겠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조 대리 얼굴 보니 또 경기 들려 딸꾹질 해댈 태세였습니다. 잠깐들 계세요. 그냥 제가 후딱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수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수희 아저씨가 나서자 혼자 보내기는 또 뭐하죠. 다들 모여서 일단 로비 안쪽에 또 불 다 켜고 복도 스위치도 죄다 켰죠.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여기는 소름이 올 정도로 차갑다는 느낌이 듭니다. 밖은 무더위로 찌는 듯한데 여기는 시원합니다. 4명이 발자국 소리도 크게 섞었고 코너도 기운차고 씩씩하게 쭉 돌아서 비상계단 문 쪽으로 들어갔죠. 일단 좌우 문 크게 활짝 열어 살펴보니 과연 첫 번째 계단 바로 밑 구석에 열쇠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수희 아저씨가 재빨리 주워들고 문 잠그고 로비 쪽으로 다시 나왔죠. 아니, 영감님은 왜 다시 돌아온 겁니까? 우리 나갈 때 문 잠그고 나가셨으면서. 이사장의 조용한 한마디에 장중은 다시 쭉 가라앉았죠. 저희도 한잔하고 돌아가는 길에 아저씨 비명 듣고 다시 들어왔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요. 저도 술 한잔하고 생각이 나서 잠시 들렀는데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묵묵히 돌아섭니다. 그냥 별일 아니고 술 기분에 한번 생각나서 말입니다. 뭔가 말하고픈 기색도 보이시는데 당최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까 내가 죽였어라는 말이 계속 곱씹히네요. 역시 이사장이 그 궁금증을 바로 이어가시네요. 아까 정신 차리시고 내가 죽였다고 막 말하시던데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시선을 수희 아저씨에게로 고정시켰고 그 다음 어떤 말이 나올지를 아니면 어떤 행동인가 싶어서 우리는 수희 아저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었죠. 휴 몇 달 전의 일인데 아저씨의 말을 듣다가 이사장님의 자리 이동 권유로 근처 작은 주막으로 이동해 한잔하면서 찌개랑 소주 한잔했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를 넘어서고 있었고요. 몇 분 전에 그 공포스런 장소에서 갑자기 시끌벅적한 공간으로 오니 사람 사는 곳, 사람 냄새 나는 곳이라 마음이 편하더군요. 그럼 그 수희 아저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건물 외관이 거의 완공되고 전기공사 거의 끝날 때쯤 원래는 이 건축회사 소속이며 다른 건물 수위였는데 잠시 이 건물 준공할 때까지만 임시 수위직으로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이곳의 수위를 2교대로 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할 때쯤 엘리베이터 공사 인원이 대거 투입됐고 그 중에서 유독 한 사람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전문 인력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잡내라는 분이셨는데 선천적으로 약간 한쪽 발을 저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보았을 때 걸을 때 몸을 기우뚱하게 해서 걸어다녀서 눈에 띄어 몇 마디 오고 가다 친해졌다고 합니다. 며칠 작업하는 걸 지켜보니 은근히 엘리베이터 쪽 사람들이 이 아저씨한테 좀 못되게 어떨 때는 좀 심하게 갈구더랍니다. 아니 심씨 그런 거 하나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일하러 온 거 맞습니까? 몫을 하고 가셔야 할 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무거운 잡동사니 공구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정상인도 계단 오르기 힘든데 한쪽 다리 절면서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심지어 걸어 다녀야 했던 모습. 군소리 한마디 대꾸 한마디 안 하고 시키는 대로 묵묵히 무거운 공구 쥐고 다니던 그런 모습이 안쓰러웠던 수희 아저씨는 괜한 측은지심에 일 끝나고 붙잡아 놓고 막걸리 한 사발씩 하셨답니다. 나이도 얼추 비슷해서 금세 친해졌고 그 사람은 일명 심씨로 불리셨답니다. 몸이 붉으면 장애인 아니냐며 장애인 등록했냐고 각종 혜택 많을 텐데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두 다리 멀쩡하고 걸어 다니는 게 불편 없고 다리 멀쩡한 사람하고 똑같은데
왜 장애인 신청하냐고 오히려 반문했다고 합니다.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고 있었는데 딸은 대학생이고 아들은 고2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용직 생활하면서 애들 다 키웠고 부인은 애가 어릴 적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원래 부부가 시장에서 채소 행상을 했는데 부인이 죽고는 어린 자식들 데리고 일용직을 하면서 자식들 훌륭하게 잘 키웠다고. 수첩에 딸내미하고 아들내미 사진 보여주면서 술만 마시면 자식 자랑이 소일거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이상할 정도로 엘리베이터 쪽 사람들이 심씨를 무시하고 심하게 부려먹는 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또 막걸리 한잔하면서 은근히 물어보니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하기를 꺼려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심씨랑 잘 어울리고 서로 힘들 때 말 붙여주고 같이 지냈는데 어느 날 심씨가 술에 상당히 취해서 저녁 야근 때 삶은 돼지고기를 들고 찾아왔더랍니다. 그날 야근에서 출출했는데 돼지 수육이랑 막걸리 소주를 거의 새벽까지 드시고 노시는 바람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부랴부랴 준비하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가보니 엘리베이터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짐도 안 내리고 심씨부터 찾아서 짐 내리라고 지시만 하고 자기들은 커피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노닥거렸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나고 아직 술도 덜 깬 상태라 호승심에 엘리베이터 쪽 사람들에게 호되게 한마디 했더랍니다. 그날 점심 먹고 오후 참 먹을 때서야 심씨가 어두운 표정으로 오더니 이제 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하더랍니다. 다른 곳 알아봐야겠다고요. 수희 아저씨는 걱정하지 말라며 나도 오랫동안 공사판 떠돌아서 아는 사람 많다고. 차라리 나랑 같이 수희하자고 권했다고 합니다. 둘은 이야기를 나누며 의기투합했고 중참을 먹으며 막걸리를 계속 부어라 마셔라 해서 취기가 상당히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심씨는 오늘까지 일하고 여기 일 그만두기로 했답니다. 5시 정도면 대충 일 끝나는 시간이라 1시간 정도 장비 챙기고 마무리하고 6시에 마치는 거였습니다. 오늘만 하면 여기 관둔다라고 생각하니 내심 시원하다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 그쪽 내막은 모르지만 엘리베이터 쪽 사람들이 심씨를 마지막까지 부려먹는 모양입니다. 다리도 불편한 사람을 솔직히 누가 보더라도 심하게 부려먹었답니다. 심씨가 13층에서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닫는 거 확인하러 올라간 순간 로비 쪽에 앉아 있었는데 뭔가 쿵 소리가 들렸답니다. 대수롭지 않게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넘겼는데 잠시 후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고 아줌마 비명소리도 들리고 해서 뭔가 싶어서 가보니 심씨가 13층에서 낙사한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심씨가 심하게 음주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발을 헛디뎌 사망했다고. 엘리베이터 쪽 사람들은 심씨가 완전 만취한 상태에서 일을 한 거라고 우리 잘못은 없다. 각 층에서 따로 일을 하는 거고 무전기로만 연락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처 파악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술을 그렇게 먹고 일을 한 본인 잘못이 크다고 보상도 거의 없었더라고 합니다. 소장도 그때 이 사건 때문에 교체됐고 그때 자신은 무서워서 같이 술 마셨다는 말도 못 꺼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막걸리 몇 잔밖에 안 했는데 이런 일 하는 사람들 참에 막걸리 몇 잔 정도는 기본이지 않느냐.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증언을 했더라면 혹시 남아있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더군요. 하지만 자기도 수의라는 직업에 엄연히 근무 중이었고 근무 중에 일꾼과 술을 마셨다면 자기도 위태할 것 같아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냥 얼버무려 버렸다는군요. 나중에 심씨 딸이 울면서 왔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 심씨가 떨어져 죽은 그 엘리베이터는 무서워서 한 번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늘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수리한다고. 사람 매달려 있을 때마다 섬뜩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고요. 그리고 몇 달 뒤부터 간혹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본 그런 광경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고 특히 아줌마들 3분이 동시에 졸도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야식 배달 왔다가 배달꾼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절한 사건 등 여러 가지 흉흉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고요. 심지어 왼쪽 끝 부분 엘리베이터는 웬만하면 야간에는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고 낮에는 잦은 고장과 전기가 나가는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소장이 하도 기분이 모 같아서 야간에는 웬만하면 작업하지 말 것과 그 엘리베이터는 화물이동 용도로만 당분간 쓰라고 할 정도였답니다. 그럴 즈음 이사장 인테리어 팀이 들어왔고 이사장은 그 사실도 모른 상태였고 결국 오늘 같은 일을 겪게 된 것이었죠. 그 사람이 맞더라고요.
그 사람이 못 가고 있는 거야. 내가 그때 술만 안 꺼냈어도 내 잘못이야. 아저씨가 잘못 봤겠죠.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서도 조금 황당한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아까 여러분 계실 때 올라가서 봤는데 진짜 심씨 맞더라고요. 그 발 모양새가 심씨 아니면 아무도 그렇게 안 걷죠. 억울해서 내 앞에 나타난 것 같아. 수희 아저씨가 우리 내려오고 비상계단 문 잠그러 13층 올라가서 심씨랑 조언 모양입니다. 13층에서 엘리베이터 내리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는데 웬 시커먼 사람이 다리를 저는 듯한 걸음걸이로 걸어오더라는 겁니다. 겁나고 공포감에 엉겁결에 다시 엘리베이터 올라타서 버튼 눌렀는데 워낙 경황이 없다 보니 누른다는 것이 꼭대기층을 눌러버려서 위층으로 올라갔고 우리는 아저씨가 안 내려와서 다시 13층 올라간 거였습니다. 결국 우리 만나고 있을 곳이 못 된다고 해서 문 잠그고 혼자 술집에 앉아서 술을 계속 들이켰는데 꼭 자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과 경찰 조사에서 좀 더 자신이 나서서 변호해도 됐을 텐데라는 후회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고자 아무 소리도 안 해서 다 자기 잘못인 것 같고 그게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는 생각에 다시 빌딩에 들어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층 올라가서 다시 만나려고 했지만 아무리 눌러도 엘리베이터가 꼼짝하지 않자 계단 타고 올라가려고 비상계단문 쪽으로 갔다가 막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바로 윗계단에서 심씨가 다리를 절면서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순간 아저씨는 놀란 정도가 아니고 거의 정신줄을 놓아버렸는데 손전등은 이때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심씨는 죽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귀신인가라는 생각이 들자 수희 아저씨가 진짜로 무섭고 황당하고 해서 엉겁결에 진짜 심씨 맞는 거야? 라고 떨면서 말했더랍니다. 그러자 이 시커먼 그림자가 멈추더니 갑자기 휙 머리를 숙이더니 물구나무를 번쩍 서더랍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 정신줄을 놔버렸다는군요. 평소에 술 한 잔 들어가면 심씨가 장난으로 물구나무 서는 묘기를 종종 보여주었는데 어릴 때부터 발이 불편해서 나중에 정말 발을 못 쓰면 발 대신 손을 쓰면 된다는 생각에 어릴 때부터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걷는 연습을 많이 했다는군요. 그래서 물구나무 서서 계단도 잘 오르내리고 심지어 물구나무 서서 막걸리도 마시고 했다고요. 그때 자신이 막걸리만 그렇게 권하지 않았으면 사고 나지 않았을 거라고. 사과도 못하고 또 와버렸다고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사람 오고 가는 것은 다 뜻이 있어 데리고 간 겁니다. 아저씨 때문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 맘 담고 계시지 마시고 만약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 향이라도 올려주세요. 그렇게 오싹한 일요일이 지나고 다시 평상시 생활을 하던 중 우리 사장이 이 사장 만나러 가자고 해서 같이 동행하게 되었죠. 사건이 있은 후 거의 2주 후일 겁니다. 낮이지만 그쪽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오싹하더군요. 엘리베이터 문 앞에 운행 불가라고 적혀 있더군요. 때낮이지만 정말 오싹한 한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사장하고 20층에 내려 이사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인사 나누고 커피 타임 가지면서 이사장이랑 우리 사장이랑 사업적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장이 지 후배 좀 챙겨주려고 이사장에게 일 좀 부탁하는 거였죠. 전 끼어들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좀 떨어져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툭 치더군요. 고개를 돌리니 조 대리였습니다. 담배 한 대 피러 갑시다. 조 대리하고 복도 비상계단으로 나와 커피 한 잔 뽑고 담배 한 대씩 나눠 피웠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런 일도 없었나요? 제가 슬쩍 물어보니 조 대리가 질색을 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윗선에 그 내용이 올라가서 뭐 한다고 준비 중이랍니다. 큰 건물인 만큼 건물 준공도 다 되기 전에 그런 흉흉한 소문 돌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알면서 쉬쉬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윗선에 그 내용 그대로 보고한 사람이 바로 이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당신들은 알고 있냐고 대놓고 진정서 넣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사장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비과학적인 논리를 현실화해서 윗선에 대놓고 진정서 넣을 생각을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수희 아저씨는 다음 날 바로 옷 벗고 그만두셨답니다. 저라도 있을 수 없겠죠. 그때 담배 피우면서 들은 내용은 그게 다였습니다. 나중에 몇 번 술자리 같이 한 적이 있어서 여담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었죠. 조 대리가 틈만 나면 그 이야기를 자랑삼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그 기사분이 나이가 많은 아저씨였는데 엘리베이터 시공사 소속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잡부인 듯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쪽 팀하고 같이 움직이시는 게 맞는데 좀 허드레리를 하시는 잡부였답니다.
조 대리 말로는 엘리베이터 쪽과 뭔가 알 수 없는 사연이 있다고 했지만 더 이상 알 수는 없었죠. 당시 수사했던 경찰은 그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도통 어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 인원도 대거 교체되었더라고 합니다.